자, 이번에는 그럼 설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사 원인과 예방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네. 이 보통 이제 설사의 경우에도 만성적인 설사가 문제가 되는데 네. 대개 설사, 뭐 급성 설사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뭐 세균이나 뭐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아닌, 그러니까 일관성으로 한두 번씩 하는 설사는 괜찮지만 이제 만성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설사가 문제가 되겠고, 네. 되게 어떤 전염성 설사 같은 뭐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설사는 되게 열을 동반하거든요. 근데 이런 만성적인 설사는 되게 속이 차서 생기는 설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속이 차가운 사람들이 차가운 성질, 우리가 한의학에서 볼 때는 음식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이 성질이 차다 따뜻하다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그런 성질로 분류된 것들을 또 조리 자체를 차갑게 해서 먹고, 요즘은 이제 냉장고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이 찬 사람들이 찬 음식을 먹을 확률들이 많거든요. 예. 되게 이제 이 만성적인 설사를 계속 하게 돼서 장에 문제가 돼서 뭐 요즘에 뭐 궤양성 대장염이랄지 이런 어떤 굉장히 불치, 난치, 뭐 크론시병이나 이런 병들이 오게 되는데, 뭐 이분들이 병을 고치는 걸 보면은 이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의 재료를 찾아서 따뜻하게 조리를 해서 오래오래 씹어 먹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분 중에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을 제가 봤는데 모든 과일조차도 삶아서 드세요. 네. 그러니까 이 냉기를 없애가지고 이게 스팀으로 좀 쪄서 여러분들 고구마나 밤 삶듯이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경우를 봤는데,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결국 그런 분들이 낫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재료를 따뜻하게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설사가 잦은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면 그 사람들의 이제 식습관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되게 이 만성적인 설사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첫 번째가 술입니다. 술.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분명히 따뜻하게 작용을 하게 되지만 요즘 술을 다 차게 해서 마시잖아요. 예. 그죠? 또 차게 해서 드시는 가장 대표적인 술이 뭡니까? 맥주죠. 네, 예. 맥주죠. 근데 맥주는 이제 맥주를 만들 때 보리로 만들기 때문에 보리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매우 찬 거예요. 찬 겨울을 난 그 보리가 매우 찬데, 그래서 이 차가운 성질의 맥주를 또 차갑게 먹고 또 매우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되게 다 다음날 설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소주도 마찬가지죠. 소주도 시원하게 차게 먹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차가운 직접적인 자극에 대해서 설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유당 불내성이다 그래가지고 우유 소화를 잘 못한다고 네. 하잖아요. 락토스 프리 우유 많이 찾으시죠. 네. 근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너무 차게 먹어서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당 자체를 소화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차가운 자극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따뜻하게, 그러니까 우유를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음식을 드시고 나서 우유를 따뜻하게 덮여서 한두 잔 먹어보면은 충분히 소화가 잘 될 것이고, 또 실제로 만성적인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집에서 많이 이제 설사하는 사람들이 권하는 죽이 뭐냐면은 고구마 타락죽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예. 고구마가 타락했나? 뭐 그건 아니고 하여간 고구마를 우리가 삶아서 우유를 내야 되는데 낙타의 예, 젖이다 해서 예. 타락 보통 얘기하는데, 이 우유하고 고구마를 죽으로 해서 끓여 드시면은 어지간한 많은 좋은 이제 설사들이 다 나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성적인 설사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을 따져보면은 그게 이제 마늘로 죽을 끓여 먹는다. 마늘, 고구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치즈도 괜찮거든요. 네. 치즈, 그 다음에 알밤, 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찹쌀, 이것을 뭐 다 재료를 섞어서 해도 좋고, 그 중에 몇 가지 재료를 찾아가지고 죽을 끓여서 드시면 만성적인 설사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설사를 하는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를 사실 보편적으로 요즘 많이들 드시거든요. 네. 예전에 뭐 잔치 때만 먹었지만, 예. 근데 이 돼지고기가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의 이 차가운 성질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이 돼지고기를 또 드시면서 어떻게 드시냐면 또 상추쌈을 해서 드시거든요. 아, 상추도 찬 성질이죠. 상추도 네. 차가워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속이 찬 사람들 상추 소화를 잘 못 시키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주종을 가렸는데 또 하필이면 맥주를 또 찾아서 다 차가운 거네요. 네. 다 차갑죠. 그리고 나서
또 끝나고 나서 또 커피를 마십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돼지고기를 선택하는데 녹차에 또 숙성시킨 돼지고기.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차가운 것의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다음날 보면 변이 묽고 설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아, 나는 의뢰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설사를 하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는 차가운 성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면 이제 장 운동이 불안하게 되면서 설사를 하게 되는데 네. 되게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설사가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혈액량을 부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소변하고 땀하고 설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뭐 운동 선수가 아니면 일상에서 뭐 에어로빅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희 한의원에 이제 오시는 그 환자분의 예를 들면 이분이 에어로빅 강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에어로빅을 하면서 땀을 무수히 흘리죠. 그러면서 수분을 보충한답시고 이분은 녹차를 또 시원하게 해서 계속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갈증이 나니까 또 시원한 맥주를 좀 드시겠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또 녹차에 푹 담긴 또 돼지고기를 또 드시게 되죠. 예. 그래서 이분이 거의 뭐 혈액이 확 다 줄어버렸죠. 더구나 또 요즘에 또 저염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혈액이 다 부족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피부가 다 안 좋아져요.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머리 쪽으로 피가 못 가니까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어떤 식습관 생활 습관이 매우 잘못돼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안 한 사람보다 더 약하게 되고 몸이 냉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이 설사가 변비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특히 몸이 말라 있거나 혈압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설사를 하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제 반드시 한의원에 오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런 분들 혈압이 낮거나 몸이 차가운 분들 설사가 잦은 사람들은 반드시 충분한 염도, 염분을 섭취해라. 뭐 이것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변비와 설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 배변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